자, 이게 여러분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뭐 그런 느낌도 있죠. 햇빛도 비치고 하니까. 이게 우리 자연 생태계입니다. 자연 생태계. 이런 생태계가 사실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뱀을 없앤다고 치면, 이 생태계에서 뱀을 없앤다고 치면은 뱀의 상위 포식자는 어떻게 될까요? 뱀의 상위 포식자는 주로 이 매가 될 텐데, 그 매가 먹는 게 하나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뱀이 먹어야 될 것들, 뭐 다람쥐라든지 토끼라든지 그런 개체들은 또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또 고민해 보자면, 그럼 매가 이 뱀을 못 먹게 되면 또 다람쥐를 또 잡아먹겠죠. 그럼 또 다람쥐만 먹게 되다 보면 다람쥐도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가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 매도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 생태계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입장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들이 다 일자리로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여러분들이 요 생산업, 가공업, 도매업, 유통업, 소매업에서 종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친구분이 됐든 가족이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또 먼 친척이 됐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여기서 어딘가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겠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자연 생태계를 얘기했을 때 만약에 하나의 개체가 사라지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그 생태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역 생태계, 이 경제 생태계도 여기서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우리는 이제 이것들이 일자리랑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연 생태계, 이 자연 생태계나 이 지역 경제 생태계나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 우리는 소비자이자 동시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역 경제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오래된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제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좀 수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글로벌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입이 많이 없게 되고, 수입이 없는 만큼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위축되고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네,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회사들도 이런 어떤 금융 위기의 어떤 이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어딘가 뭐 섣부르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몇몇 여전히 돈이 조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자유롭게 여기저기 또 투자를 하고 다니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직 대기업으로 가지 못한 어떤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어딘가에 뭔가 쉽게 투자하기가 사실 되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쉽게 기계를 통해서 쉽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직도 여전히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해야 될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힘이 연결돼서 생산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생산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를 하면서 지금 지역 경제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좀 너무 심각하죠. 한동안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또 확장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고, 또 이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역 상권이 쇠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죠. 아마 여기 장이동 사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장이동 그쪽 상권이 완전히 직격탄을 입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월곡이라든지 뭐 석관이라든지 그런 지역들도 이제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제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골목 상권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 되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이나 그린 뉴딜, 뭐 도시재생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나 그린 뉴딜 등 새로운 또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경제 생태계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아마 도시재생 뭐 여기 장이동 쪽에 우리 도시재생 진행하기도 했고 뭐 도시재생이라고 명칭은 안 붙였지만 뭐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도시재생류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일자리와 함께 그 지역의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이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요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 이변에 따라서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게 갑자기 막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모기를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잡아보셨죠? 근데 심지어는 실잠자리도 제가 봤습니다. 예, 초여름에만 살 수 있는 실잠자리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 복도에 붙어서 열심히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불가리스를 먹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다 기후 이변의 영향이죠. 이렇게 되면은 농촌들이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최근에 이런 기후 이변이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환경, 지구의 환경 문제 이걸 함께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생활 SOC 사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뭐 이건 좀 뭐 SOC라는 얘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건 이제 기관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도로, 철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이나 또 지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들 그런 것들 뭐 그게 뭐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내가 생활에서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간들이나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투자를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물린 또 지역 경제의 생태계들이 파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지역 전략 사업 및 신기술 발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울보다는 좀 지방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의 인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지역의 어떤 마을 자체가 많이 파괴돼 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전략 사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신기술을 발굴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정이 돼야 나중에 이제 세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영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뭐 이게 단순하게 기업처럼 뭐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익금을 지역이나 사회에 어떻게 환원시켜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노력이 있겠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한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또 지역 단위에서는 이런 골목 상권이나 생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제 지원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 상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주 가는 골목에 특히 이제 그 시장 말고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골목에 상권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19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점포 정리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그런 게 사실 뭐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계속 영향을 주고 받다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골목 상권이나 생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존재해서 성북구도 이 삼양로 일대랑 그리고 저기 석관동 일대에 이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곧 될 겁니다. 거기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커뮤니티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말 그대로 그냥 동네 가게죠. 네, 커뮤니티 스토어, 동네 가게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펼쳐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화폐 발매를 통해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5%뭐 그 정도 선에서 할인도 해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월곡 장이 석관에서 쓸 수 있는 게 20%인가요? 네, 20% 할인율로 최근에 발매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제한적이고 범위가 또 제한적이고 기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범위 또 제한적인 기간 내에 아무래도 왜 제한적인 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할인율이 높다 보면은 그만큼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막 일부러 다 싹쓸이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써야 되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둘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화폐나 지역 사랑 상품권 발매를 통해서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홍보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성북구에서도 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북구에서도 중소 이제 상공인들을 위한 이제 여러 지원 정책 중에 최근에 제가 눈여겨봤던 게 그 보일러 기계인가? 그 기계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환경 오염들, 그런 배출 가스들이 되게 환경 오염을 시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기후 이변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고민을 함께 담아서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보조금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게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홍보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접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성북구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 보시면은 이런 지원 정책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뭐 저기 그 지원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 정책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떤 예. 여러 가지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물품 구매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이건 뭐 자치구에서 자치구 단위별로 사회적 경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런 단위의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와 맞물려서 사회적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활성화 및 물품 구매들이 있는데요. 뭐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기 단계라서 이게 널리 홍보도 안 돼 있고 왜 이것들을 뭐 사실상 거의 뭐 반강제 형태로 구청에서 이런 걸 구매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이 단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익들을 일정 부분 지역에 환원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사람 몸에 좋은 그냥 우리가 그 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걱정 없이 그리고 뭐 GMO나 이런 거 걱정 없이 몸에 좋은 음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을 해주면서 또 동시에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해야 우리한테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은지를 그런 것들을 또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생태계는 우리 일자리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생태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단위에서 끊어지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당장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한테도 그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소비는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욕구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이 좀 더 잘 나오길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좋은 물품이면은 계속 이런 좋은 형태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적인 의미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경제 생태계 일자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한 물품 투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20년 소비 트렌드입니다. 예. 이건 뭐 이베이 코리아 옥션이나 뭐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한정적인 어떤 결과치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성들의 생활품,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율이 되게 높죠. 그렇죠? 여기 27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남성보다 높죠. 예. 그만큼 여성분들의 어떤 소비가 우리 근린 생활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소비의 그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경제 생태계에 여성들의 역할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온라인 구매도 이렇게 된데, 온라인 구매에 대한 결과인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에 대한 어떤 구매를 데이터를 더 정리하면 이것보다 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성들이 지역 경제 생태계 소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시느냐에 따라 또 그 지역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잘 만들어져 갈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실은 생산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1차적인 생산 기반, 뭐 농업이라든지 뭐 공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3차 서비스 산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 내에서는 사실 이런 경제 생태계를 뭐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뭐 4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어지면서 경제 생태계를 만들면 참 좋긴 하겠으나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는 이런 1차적인 어떤 이 생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소비의 역할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상품권, 뭐 이게 지역 상품권이죠. 이게 근데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넓은 의미에서 지역 화폐로도 해석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학자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런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이제 발매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클릭질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도 다 어리시게 보이시지만 다 30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30대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20대나 10대 때 아이돌 공연장에 공연을 예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클릭했던 그 스킬을 살리셔가지고 이런 어떤 지역 사랑 상품권이 나오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할인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또 지역 경제 생태계에 그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다시 말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그런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거기에 맞는 그렇다고 무조건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싶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해야 되겠죠.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한번 좀 눈여겨 봐두셨다가 괜찮으시다면 그럴 때 좀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시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았을 때 그런데 협동조합의 그 조합원으로 실제로 한번 가입을 해서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스토어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네 가게죠. 동네 가게인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동네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여러분도 어렸을 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동네 구멍가게 있을 때 어디 이렇게 부모님이 어디 잠깐 애를 맡기고 외출해야 될 때 그럼 가끔씩 그 동네 구멍가게 친하신 분이면 맡겨놓고 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 평상이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뭐 계절에 따라서 옥수수를 같이 뭐 삶아 먹든 뭐 그렇게 수박을 같이 나눠 먹든 그러면서 동네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스토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전에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제품. 워낙 요새는 그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맞지 않거나 건강에 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동조합하고 소비자 협동조합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조합에 가입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동네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뭔가 의미와 지역의 어떤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요새는 이제 동네에 공방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공방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공방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하면은 그런데 일부러 가지 않으면은 구매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런 커뮤니티 스토어에서 다 몰아가지고 한눈에 보면서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1, 2동 그 사이에 있는 삼양로에도 지금 요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과 그 석관 쪽에서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런 커뮤니티 스토어가 한번 생기면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 또 지역의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물품 또는 가게는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리자. 역시 입소문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뭐 댓글이라든지 뭐 사용자 후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는 너무 이렇게 거짓 사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뢰가 가지가 않는데, 근데 직접 사용해 본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옆 사람한테 잘 소문을 내주면 또 그만큼 좋은 물건들이 홍보가 잘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지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 욕구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비와 행위로 이어지면은 더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죠.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돼야 되겠죠. 우리 정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 다 같이 손 붙잡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면은 우리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지구도 살고 나중엔 우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주체로서 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와 환경과 또 나아가서는 또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